세계 인구 절반이 하루에 2시간에서 6시간을 소셜미디어에 소비하고 있고 그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발명가이자 애플 컴퓨터의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의 공로 덕분이죠. 하지만 스티브의 모습을 떠올릴 때 군중을 향해 얼굴을 들어 연설을 하고 누군가의 눈을 바라보고 세계를 탐험하는 모습을 상상하게 되지만 손에 든 휴대전화 스크린을 구부정하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게 되진 않습니다. 아마도 스티브 잡스는 소셜미디어와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었을 거예요. 페이스북도 없고 트위터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발명가들처럼 스티브는 항상 다음 아이디어를 찾고 있었고 서로 얼굴을 맞대고 생각을 교환하는 것을 대신할 만한 것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트워크화된 시대인 만큼 아이디어는 이메일과 아이챗으로 개발될 수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창의성은 자발적인 만남에서 무작위적인 토론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발명하긴 했지만 그 일을 혼자 해낸 것은 아닙니다. 다른 발명가 10명 이상과 그 공로를 공유했어요. 그들은 회의를 많이 했는데 애플 페이스타임의 개발 계기는 실제로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로베르토 가르시아라는 사람과 말이죠. 고마워요, 로베르토. 스티브가 소셜미디어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그의 좋은 아이디어 대부분이 실제 생활에서 얻은 무작위적인 영감에서 비롯됐기 때문입니다. 창의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스티브는 점 연결하기를 강조했었는데요. 점을 수집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믿었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죠. 다들 스티브 잡스가 대학을 중퇴했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는 졸업을 하진 않았지만 열심히 학교를 다녔습니다. 스티브는 학교에 빠지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수업도 들었어요. 스티브는 매우 다양한 수업들을 들었는데 현대 컴퓨터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오늘날 우리가 읽는 거의 모든 것의 외형에 영향을 끼친 수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티브가 더 이상 전공 필수 과목을 채우는 데 신경을 쓰지 않게 되자 관심 있는 다양한 수업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아지면서 더 많은 산책도 즐길 수 있었죠. 그의 분야와 뚜렷한 연관성이 없더라도 흥미가 가는 콘서트와 강연에도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많은 행사들은 포스터를 통해 광고되었습니다. 아주 멋진 포스터였죠. 스티브는 포스터를 단순한 정보 전달의 도구로만 보지 않고 그 자체를 예술 작품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세계를 확장하도록 격려한 예술 작품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냐고요? 한 가지 방법은 캘리그래피를 통해서였는데요. 스티브가 다녔던 리드 칼리지는 글자를 아름답게 쓰는 이 기술로 유명했습니다. 스티브가 이 학교를 선택한 것은 그 이유가 아니었고 그가 찾고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캘리그래피는 어디에나 존재했고 스티브는 그 결과물을 알아차렸습니다. 바로 멋진 포스터였죠. 스티브는 점 수집하기와 수업 듣기를 캘리그래피와 접목했습니다. 몇 년 후 그가 최초의 애플 컴퓨터를 디자인할 때 스티브는 캘리그래피 수업에서 배운 것들을 컴퓨터 글꼴의 첫 세트를 디자인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스티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의 점들을 연결할 수는 없고 오직 과거의 점들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미래의 그 점들이 어떻게든 연결될 것이라고 믿어야 해요. 믿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감, 운명, 삶, 업보 무엇이든 간에요. 그 점들이 미래에 연결될 것이라고 믿을 때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때로 그것이 여러분을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이끈다고 해도 말이죠.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이렇게 연결된 점들이 도트 매트릭스를 대체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네요.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도트 매트릭스는 1970년대에서 80년대 초반까지 디지털 초기 사람들이 사용했던 활자체입니다. 보기 흉하고 읽기도 어려웠어요. 스티브가 산책을 하다가 포스터를 발견하고 그래서 수년 후에 폰트를 만드는 데 영감을 주게 된 수업에 가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만일 그가 웹에서 콘서트 날짜와 시간을 찾아보거나 트위터를 사용했다면 우린 여전히 도트 매트릭스를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잠깐만요. 스티브 잡스는 트위터를 사용했어요. 이 트위터 계정을 보세요. 라고 말하는 밝은 면 가족들의 목소리가 들리네요. 얼른 스크롤해보면 다음과 같은 트윗이 나옵니다. 2011년 10월 17일. 당연히 저는 스티브 잡스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를 매우 좋아했기 때문에 이 트위터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스티브 잡스와는 달리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면 항상 조사를 하세요. 제3자 추적자들이 하는 일이 그거죠. 여러분을 조사하고 있어요.
그들에 대해선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현재로서는 아브라함 링컨이나 셰익스피어가 인터넷에서 읽은 모든 것이 사실은 아니라고 경고하는 짤만 기억하세요. 웹을 검색할 때 좋은 팁은 간단합니다. 뭔가 너무 좋게 들리면 사실이 아니다 라는 거죠. 예를 들면 안타깝지만 여러분에게 돈을 주고 싶어하는 먼 나라 왕자는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 침입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의 돈을 다 빼가고 여러분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거예요. TV를 시청하기만 해도 매달 수백만 원을 지불하는 기술이 필요 없는 부업이요? 가입할 때 주는 정보는 사이버 범죄자들이 침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돈을 다 빼가고 여러분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거예요. 절대 주민번호와 생년월일 같은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3자 추적자가 누구냐고요? 자, 추적자라는 이름이 멋지게 들리긴 하지만 전혀 멋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스파이고 이들이 염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이 온라인상에서 하는 모든 활동입니다. 여러분이 사이트에서 사이트로 이동할 때 이들은 여러분을 추적합니다. 이런, 거기에 있다는 자체도 눈치챌 수가 없어요. 적어도 처음에는요. 하지만 그들도 몇몇 흔적을 남깁니다. 다음은 제3자 추적자가 여러분을 염탐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로마 고대 콜로세움을 조사하고 있는데 글래디에이터 의상에 대한 광고가 튀어나오면 여러분은 추적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돈을 보내고 싶다는 왕자님한테서 이메일을 받습니다. 조심하세요. 이메일은 사이버 범죄자들이 컴퓨터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가장 흔한 방법입니다. 때때로 이메일이 아는 사람으로부터 온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I love you 바이러스는 5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입혔어요. 매일 수많은 새 바이러스들이 이메일 수신함에 도착합니다. 보통 링크를 클릭하면 바이러스에 감염되니 클릭하지 마세요. 사이버 범죄자나 추적자만 조심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웹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을 영원히 따라다니게 될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온라인에 무언가를 올리지 마세요. 농담할 때도 조심하세요. 저도 조심해야겠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트림으로 노래를 할 수 있다면 대단한 재능이에요. 한 20년 후쯤 여러분이 오케스트라 지휘자 자리에 지원할 때 면접관이 가장 먼저 볼 비디오가 될 수도 있죠.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마 트림 교향곡의 초연을 지휘하게 될지도 모르죠. 그렇게 되거든 제게표 한 장 주세요. 하지만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어떤 농담은 심각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하버드에 입학하는 꿈이 실현됐어요. 축하해요. 하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소셜미디어는 여러분의 꿈을 빼앗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2017년 4월 하버드 관계자들은 예비 입학생들이 질이 나쁜 농담을 한 페이스북 그룹을 발견했습니다. 비록 학생들이 모든 건 재미로 한 일이고 많은 농담들이 자기 자신들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하버드는 학생 10명의 입학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세요. 하버드에 들어갈 만큼 똑똑하다면 불쾌한 자료를 올리지 않을 만큼 똑똑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소셜미디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데다 많은 직업과 학교 일에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냥 안전하게 행동하세요. 그리고 만약 뭔가가 잘못되더라도 용기를 내세요. 스티브 잡스는 30살에 자신의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애플 이사회는 그에게 사임할 것을 요청했죠. 그보다 더 나쁜 일이 있을까요? 하지만 스티브는 그에게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는 자유롭게 새로운 것을 탐험하고 점들을 더 수집할 수 있었죠. 스티브 잡스는 픽사와 넥스트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1996년에 애플은 넥스트를 샀고 스티브 잡스는 자신의 회사로 돌아왔고요. 이 모든 것이 그가 아이폰을 발명하기도 전의 일입니다.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을 클릭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